결전의 언덕에 서니 이 땅이 더욱 소중해. 이 거선 못살 조국을 위해 원수를 증오하라. 피땀이 스민 조국을 위해 원수를 증오하라. 증오는 원수에게. 똥은 언제부터 관료가 됐어? 예? 언제부터 군중 앞에서 고함을 치고 허령질하며 군소리 치는 일꾼이 됐는가? 도위원장 동지, 그럼 그따위 불평문자들의 혼소리를 듣고도 그냥 참아야 합니까? 앞으로도 우리 인민정권의 삿대질하는 놈은 그가 누구든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뭐요? 명백히 말해두지만 동매의 그 거칠은 사업작품은 주관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우리 민정권에 큰 해독을 주고 있어. 이건 오늘 회의에서 한 동매국 개벽한 서동을 염두에 둔 평가가 아니요. 그간 여러 측면에서 동을 여해한 내견해요. 도위원장 동지, 동은 무슨 권리로 자기 국민을 함부로 모욕하, 무슨 권리로 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 목사를 반동군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색다르게 보는가? 그가 부인을 잃고 딸의 부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는가? 영모동무, 앞으로 고치겠어? 못 고치겠어? 말하오. 믿어도 되겠는가 말이오? 도위원장 동지, 단꺼번엔 못 고치겠수다. 여태 골수에 꽉 들어찬 버릇을 어떻게 하루저녁 새에 뚝 떼버리겠습니까? 부탁하고 싶은 건 절 자꾸 되게 매질해 주십시오. 솔직한 그 성미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매라는 건 남이 때릴 때보다 자신이 때릴 때가 가장 아플 거야. 그래서 나도 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고 있어. 동무도 이제부터 그렇게 사. 한 대 말아 피우겠습니다. 아, 비요. 그 대신 동문의 집에서 오늘은 하룻밤 신세질까 하는데 재워주겠어? 예? 우리 집에서요? 왜? 반갑질 않소? 아닙니다. 집이 좀 누추해서. 아, 그렇다면 더욱더 집에 가서 해야겠구만. 어? 오늘 학교를 나왔어. 예, 겨우 한글 학교에서 문명 퇴진하였습니다. 수준이 없어서 리 위원장을 해내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준 타령은 하지도 마. 지금 일꾼들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흔한 줄 알아? 나도 겨우 소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소학교요? 광복 후에야 장군님 은덕으로 공부를 더 했어. 예. 이쪽으로. 알겠어. 선생님, 지금 백두산에서는 김일성 장군님의 유격대가 외놈들을 3대배도 쓸어 눕히고 있어. 모든 조선 사람들이 김일성 장군님 유격대를 끝없이 동경하고 있으며 희망의 둥대를 바라보고 있어.
저 국이 구수하구만. 자, 줘. 도 위원장님도 정훈 오빠처럼 날 만나기가 그렇게도 두렵나요? 네. 나도 영모동무처럼 대대로 내려오는 미천한 서장농의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요. 궁색하고 촉박한 개천 시골에서 흘러간 내 소년 시절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어. 난 거기서 아버지 운명에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로부터 인간 이하의 천대한 수모를 받으며 땀만 뛰지는 농군에 불과했어. 그 시절에는 나도 아버지처럼 하찮은 것에 울고 보잘것없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무지렁이 불우한 인생이었어. 그러던 나를 광복 후에 김일성 장군님께서 인간의 전엄을 되찾아 주시고 육친적인 사랑과 하이 같은 온정으로 품어주시고 구원위원장으로부터 한계도를 책임진 도위원장으로 국사를 운운하는 최고의 민의 대의원으로 키워주셨어. 참으로 내 성장의 갈피마다에는 오보의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꽉 차 있어. 영모동무, 장군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도 받았고 영모동무도 받았고 우리 민 모두가 받아 인생의 참된 삶을 누리고 있어. 때문에 우리가 자식된 도리를 지켜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아직까지 살았다면 장군님 운덕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건 장군님 운덕에 보답하기 위해서요. 장군님의 안중에는 인민, 오직 인민을 위한 투쟁 외에는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난 광복 전부터 한 항일명 투사 이야기를 통해 이걸 잘 알고 있어. 구 투사 동지는 나에게 장군님의 동망에 대해 참으로 많은 걸 이야기해 주었어. 항일 전쟁에 처연에 조른 배낭을 푸실 사이도 없이 또다시 미국놈과의 싸움이 나서신 우리 장군님이시여. 하도 젊고 담대하신 우리 장군님이시니 그렇지 감히 누가 맞설러 옴드나 내겠어. 동무나 나나 장군님께 충직한 전사라면 이 어려운 때에 장군님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일신전력 다해야 하오. 무슨 일이요? 오늘 저녁 홍태구 형님이 집에 좀 나오시랍니다. 무슨 일로 오라는지 모르겠어. 딱히는 지금 말 못하겠지만 목사님한테 해가 될 일로 청하게 시켜. 아마 오시면 속 시원한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속 시원한 얘기? 예. 처음 자르신 목사님이 리 현장한테 그러는 험한 욕설을 들으셨으니 얼마나 원통하게 시켜. 나도 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어디 원통해서 참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기로서니 내가 이런 사람한테나 동정을 받는 존재란 말인가.
그럼 오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난 몸이 불편해서 바깥 출입을 못하. 아니 그럼 거절하시는 겁니까? 홍군에게 그렇게 전해줘. 목사님, 절 거울 내기로 보십니까? 괜히 너무 야싸게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목사님은 세필이. 어서 돌아가 봐요. 우리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아무데도 못 가요. 예, 좋시다. 순애 선생까지도. 하지만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치, 도와주려는 귀인도 몰라보는구나. 손혜야, 이자 그 청년이 아직도 무지건달로 집에서 놀고 있느냐? 네, 신천 고급중학교에서 추락당하고 아프다는 핑계로 군대에도 안 나갔어요. 아버지, 약 드시겠어요? 아니, 오늘은 너하고 말 좀 하자. 난 여지껏 살아오면서 못쓰리를 한 적도 없었고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적은 더더구나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무지막지한 리 원장한테서 반동분자라는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저도 들었어요. 내가 가슴 저린 건 그런 험글을 들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건 날 두둔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다. 그 모퉁이에 감기까지 겹쳐서 바깥 출입을 못해도 거들떠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다. 과연 이 슬픈 현실을 어떻게 봐야 옳겠느냐? 아버지, 이 양말이 난 김에 더 말씀드리겠어요. 어서. 아버진 지난날 군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되었던 그 시절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네. 지금 공화국 정권의 혜택으로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좀 달라진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앙심은 변하지 않아. 사람들은 하느님보다도 우리 정권을 더 믿고 있어요. 아버지도 이젠 이민 정권을 믿고 자기 몸과 정신을 다웃하게 하지 않을까요? 네 말에 일리가 있어. 하지만 여기 리 원자의 하는 행실을 봐선 공화국에 들었던 정도 다 달아난다. 리 위원장이 공화국 정권을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공화국 정권의 간부가 아니냐? 그래도 리 위원장은 더 위원장 동지와 같이 우리 집 표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냐? 네, 하지만 크게 놀랄 게 없어. 그 사람이 도 위원장한테 끌려와 나왔겠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 위원장 동지. 아, 순애 선생, 아버님이 계시요? 네, 아버지. 이 목사님, 일전에 리 위원장이 무리한 욕설을 퍼부어 목사님을 심히 너엽했다고 하는데 이해 놓을 일이 하시고 노염을 푸십시오. 그래 제가 여기 왔던 김에 대신 사죄하려 왔습니다. 아, 원 그 일 때문에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우린 목사님을 공화국 국민으로 굳게 믿습니다. 목사님이야 광복 직후 복잡다단한 정세 속에서도 나쁜 놈들이 남으로 나가자는 검질긴 유혹도 다 마다하고 여기 고향에 그냥 남은 분이 아닙니까? 내가 여기 남은 것은 공산사에 대한 그 어떤 미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인민정권의 시책들에 공감되는 것은 많지만 난 아직
과학 정치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 신자입니다. 이제 살아보시라면 알게 될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나도 나라 시책을 받듣는 일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게 우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예. 더위원장 동지, 우리 집 토밭에서 캔 감자입니다. 그렇소? 맛 좀 보십시오. 자, 목사님, 예. 난 원래 삶은 감자라면 다른 걸 제쳐놓고 먹는 사람입니다. 예. 별맛이군요. 이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아직 우리 정권기한 일꾼들의 사업에선 거칠 게 많지요. 영명하신 장군님께서는 정권기한 일꾼들이 인민의 충복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를 비롯한 일부 일꾼들은 수양이 부족해서 아직 그렇게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우리 일꾼들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신칙해 주셔야 합니다. 예. 내가 말입니까? 목사님은 공화국 국민이 아닙니까? 내가 보건대 여기 리연장 동무도 안팎이 따로 있거나 누굴 낯가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과격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미움을 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구에게 앙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 기쁩니다. 나도 속이 좀 풀립니다. 그래요? 전쟁에서 이기자면 몸과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반목질시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전선 형편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승리할 것입니다. 미제와의 전쟁은 단순한 두 국가, 두 제도 간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부정의, 진실과 호의, 참된 것과 고짓과의 싸움입니다. 옛말에도 정의 앞에는 대항할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도 위원장 동지, 도당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겠어. 예, 그럼 전수가 저 아지민 누구나요? 난 네 아버지가 순수를 즐겨있는 덜무지 마을의 박음전이라는 여자야. 너 더위원장 아버지랑 같이 올라간다지? 네. 그럼 이 찹쌀을 가지고 가거라. 음. 어머니가 하는다는데 많지는 못해. 아니, 자, 저 배낭을 아니, 이리네. 어서. 제가 이 쌀을 가져도 되나요? 그럼. 자, 목사님, 그럼 병치료를 잘 해주십시오. 도연자 왔다가 밥 한 끼도 못하고 가야 하오. 훗날 다시 올 때 꼭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야, 어머니 병이 났거든 같이 한번 놀러 내려오너라. 네. 전숙이로구나. 안녕하십니까? 일을 다 보셨습니까? 예. 정원 부위원장은 어디 있어? 소비자 앞차를 타고 먼저 군에 올라갔습니다. 수고들 하겠어. 가을 고지를 끝내는 차제로 빨리 효물세 징수를 다 고쳐야겠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타거라. 자, 잘 가거라. 예. 이번에 왔던 길에 꼭 만나보자던 여인이 있었는데 못 만나고 가는만. 누굽니까? 제 인춤 데려오겠습니다. 아니, 그만둬. 훗날 다시 올 때 꼭 만나지. 자, 그럼. 안녕히 안녕히 가십시오. 가십시오. 예.
선생님!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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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말고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해! 그 애는 독소회가 해산되고 자네가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이송된 후 얼마 동안은 야학에 나오더랬네. 그런데 그해 여름 마을에 전염병이 들어 운전의 어머니와 두 동생이 잘못되고 그의 아버지마저 알아놓게 되자 부실한 아들을 데리고 신재령 나무리벌에 살던 지주 최간엄이 빚값과 약값으로 그 애를 덮쳐갔네. 그리고는 창고에 갇혀있는 어린 그 애한테 제 아들놈을 들이밀었지. 야, 이년아, 가자! 나요! 이렇게 돼서 음전이는 번이 아니게 지지놈의 며느리가 아닌 며느리가 되고 말았네. 죽는다고 우물에 몇 번 기어들어간 걸 동네 아낙네들이 건져놓았는데 목숨이 질긴 덕으로 요정 눈물 속에 살다가 광복을 맞았네. 불우한 운명이지. 그 편지도 장마당에 숨어 나왔다가 날 만나서는 자네가 개천군 인민위원장으로 됐다는 말을 듣고 울면서 쓴 거네. 남들은 광복이 됐다고 춤을 추며 사는데 나만은 햇빛이 없는 울타리 속에 갇혀 살아요.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자신이 저주로워요. 지금도 잠 못 드는 밤이면 선생님과 허물없던 지난 날이 생각나요. 째지게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서 배울래야 배울 수 없었던 제 손목을 끌고 가 독서회에서 글을 가르쳐주더니 남포동 불빛 아래서 독서회 성원들에게 개그해방, 민족해방에 대하여 불을 토하던 선생님의 그 목소리가 들려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선생님, 아니 군 위원장님, 이 작은 소녀를 위해 천금 같은 시간을 내준다면 저는 기꺼이 만나고 싶어요. 가르쳐주세요. 운전의 문제는 어쨌으면 좋겠나. 자네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나도 그나저나 간에 더 소비자 면명의 일을 보는 사람으로서 함부로 만나면 계급성이 없다는 말을 듣겠지. 내 최도잔이 인정에 걸리지. 더 위원장 아저씨, 응? 박음전이란 엄마를 알고 있나요? 알고 있지. 헌데 왜? 가 맡긴 편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정훈이, 자넨 아직도 양국 송출 때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혈육도 몰라보는 그런 인간이란 말인가? 영진놈, 어? 중앙에 간부가 찾네. 어디서? 지도대 사무실에서. 당신이 군인민위원장인가? 예, 그렇습니다. 당신 누구 지시로 그따위 해설선전 사업을 조직했는가? 전 지시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군 책밀꾼으로서 가만!
동문 어느 당원이요? 공산당원입니다. 광복전 기본 직업은? 농민입니다. 농민 출신. 여보, 내 그럴 줄 알았어. 혁명에 비열한 배신자. 소자산 계급 출신을 믿고 그래서 군 책임일군으로 등용했으면 감지독지할 대신에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노동계급의 이익을 도전해 나서는가? 응? 전 혁명을 배신한 적도 없고 반대 나선 적도 없습니다. 같은 소리 마라! 노동계급을 위한 양곡 성취를 반대하지 않는가? 혁명의 기본 동력인 우리 노동계급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양곡 성출운동이 뭐가 어쨌다고? 그게 바로 반혁명이란 말이야! 알았는가? 명백히 말해두지만 전 양곡 성출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운동의 정확한 집행을 주장했고 앞으로도 저의 집행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예? 나하고 끝내 맞서보자는 건가? 맞서보자는 게 아니라 장군님 의도대로 하자는 겁니다. 뭐야? 우리 혁명이 반혁명 분자들을 어떻게 가차없이 처리하는가를 아직도 모르는가? 혁명의 비열한 배신자 니용진! 이 시각부터 일체 모든 사업을 중지하고 검토받을 준비를 하라. 출당 철직은 물론 가막소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게다. 알았는가? 됐습니다. 그런 강도적인 성출 방법으로는 우리 당의 권위를 훼손시킬 뿐입니다. 닥치라! 우리 당은 그따위 소자산 계급의 눈치나 보는 허약한 당이 아니야! 나가라! 쏠라! 여보게,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사죄하게. 빼늦은 후회는 아무 생각 없어. 뭐라고? 난 진심으로 덕물 생각해서. 그만 짓거리게. 여보, 점심까지 건너지 말고 드세요. 그러다 몸 좀 눕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됐어. 범 가죽은 좀이 안 쓸어. 용진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서 속 시원히 말 좀 하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말이다. 어머니, 내가 남들처럼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 학식이 모자라 그 높은 자리에서 일을 잘하지 못하겠거든. 어째서 고향에 내려와 이애미와 같이 농사 지을 생각을 못하느냐? 군위원장 자리가 그렇게도 탐나더냐?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말씀대로 잊어온 세월에 제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소문이 그렇게 자자하니? 난 동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 나다니지도 못한다. 예. 내가 정말 김일성 장군님께서 펴시는 정치를 반대했느냐? 어서 말을 해라. 예. 어머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못 쓴다. 예적부터 은혜를 모르는 놈은 개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느니라. 공부도 모자라고 큰일 제목도 못 되는 네가 뉘독의 그 높은 자리에서 일을 보게 됐느냐. 그런데 내가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니. 어머니, 아이고, 전 절대로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모르겠다. 방금 오는 길에 정훈이라는 내 어릴 적 친구를 봤는데 멀찌감치해서 피하는 걸 보곤 가슴이 다 철렁했다. 반동의 애미를 만나선 뭘 하겠는가 하는 거겠지.
저 집에 들렸다 가겠습니까? 아니, 도당으로 고추가기요. 동무들, 난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께서 도당위원장 협의회에서 하신 연설,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와 당 단체들의 과업을 토의하자고 도당 상무위원 동지들을 급히 불렀습니다. 동무들,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우리 조국 앞에는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나는 도당 상무위원 동무들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9월 25일 서울 지구를 영웅적으로 방어하던 서해안 방어사령부 부대들은 그 지구에서 조직적으로 철수하였다. 전선사령부관과 연합군 부대들도 미 1-9군단과 괴뢰군 1-2군단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낙동강 개선에서 새로운 방어지대로 이동을 개시하였다. 적들은 수적 우세를 믿고 우리 인민군 주력부대를 포위 섬멸하려고 미쳐 날뛰었으나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의 탁월한 전법과 연군수를 지닌 우리 인민군 부대들은 적들의 기도를 짓부시면서 일시적 전략적 후퇴의 길에 올랐다. 9월 27일 아연실색한 미합동참모본부는 38도선 이북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메가드는 10월 1일 38도선을 돌파할 것과 10월 2일에는 이른바 일반명령 2호로서 평양을 점령할 것을 명령하였다. 홍 대장님, 안녕하세요. 연처공장 구입원 형님. 교화 출소자님. 뭐야? 교화 출소자? 이 새끼가 이거 내 이름은 영배야. 미물 같은 게 왜 이제야 기식이 나타나? 내 팬네가 빨리 볕단을 꼬드리라고 해서. 야, 밤낮 내 팬냐한테 쥐어 살면서 푸시란 소리만 늘어놓겠어? 왜 때는 거야? 민물이야. 그러니까 나 잘못했다. 야, 여기 와 앉거라. 불쾌하지들 말라고. 우리야 공산치하에서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난 분홍의 아들로서 불평불만자, 해기피자의 여자 강간자, 자네는 안팎이 다른 연초공장 백대가리, 영배는 교화 출소자, 제필이는 무지 건달꾼, 자네는 군대 기피자. 이 농민으로 적을 둔 건 부실한 만수뿐인데 모두가 사랑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담으로 제군들, 방금 유엔군 사령부의 보도에 의하면 연합군은 드디어 북상을 개시했어. 우리가 바라던 세상이 도래할 날이 눈앞에 왔어. 그래요? 지금 군 소재지에서는 남에서 직접 임을 받은 부령님이 교직자들과 땅을 빼앗긴 지주 분홍 어른들과 상기업가들, 교화 출소자, 인민군대 기피자들을 망라한 결사 조직을 묶고 맹활약을 하고 있어. 우리 북부면이 제일 늦었어. 그래서 난 여기 모인 제시들을 골관으로 면 결사 조직을 묻자는 걸 제기하고. 벌써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멍청이 가만히 앉았을 때가 아니오. 예, 우리도 뜁시다.
그래서 내 생각엔 면 결사 조직을 학대할 대상들을 선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모임을 열자는 거요. 오 위원장도 다 달아났으니 크게 겁날 건 없어. 대필이와 명조가 앞장서서 맹하려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안수는 심부름을 다니고. 알겠다, 형님. 내게도 일을 맡겨주시오. 내 피를 물고 해보겠다. 주인님 계십니까? 아이, 아저씨가 오셨네. 너 경애로구나. 그래, 어머니 어디 갔느냐? 다리 벗고 그 설장에 나가셨어요.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알지요, 뭐. 어? 자, 봐요. 가만. 경해 보아라. 어머니는 다리 벗고장에 나간다.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신다더구나. 내 동생들은 앞집에 부탁했으니 거기서 널고 있을 게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가 데리고 와서 집에 있거라. 어머니가 올 때까지 밥을 짓지 말고 공부를 하면서 기다려라. 꼭 방공막을 내리우고 있어라. 그런데 넌 밥을 짓는 게 아니냐? 응? 예. 야, 그만둬라. 우리 집에 가자꾸나. 동생들을 다 데리고. 아니에요. 밥을 지을래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지은 밥이 더 맛있다고 했는데요, 뭐. 아니, 아주버님이 오셨군요. 경애 어머니 안녕하시오. 네. 헌데 더 위원장 부인도 그래 다리 복구장에 꼭 나가야 하오? 그것도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어린 경애가 밥을 짓는 걸 보니 내 마음도 좋지 않시다. 별 말씀. 아니 그런데 이게 뭐냐? 내가 들고 온 거보다. 이런 걸 들고 다니면 애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면서도. 너무 이러지 마시오. 내가 뭐 더 위원장 댁이라고 들고 온 줄 아시오? 자. 이것도 받으시오. 아니. 자. 아주머니.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오? 무슨 날인지. 오늘이 바로 10년 전에 용진동무 아주머니가 성례를 치른 날이 아닙니까? 네. 정말 그렇군요. 어쩌면 부처관이 다 사생활에 무관심한지 아마 신천군에서 올라와서도 먼저 집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서기동무, 밖에 정훈 부위원장 동무가 와 있어? 예, 별로 긴급한 일도 아닌 것 같던데 만나시겠습니까? 만나겠어. 시원한 정원에 나가서. 정훈 동무.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생각하던 끝에 찾아왔습니다. 그렇잖아도 나도 만나려던 참. 예? 좋을 말입니까? 자. 저 영진동무도 알다시피 나는 원래 눈이 나쁜 데다가 야맹증이 심해서 밤에는 더욱 못 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즉석에서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로서 부탁하는 말인데 절 좀 도와주십시오. 예? 소두가 길구만. 그래, 뭘 더 달라? 내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니 거부한 데도 있지만 날 잘 모르는 도당에서 믿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시에 당적 과업을 회피한다고 할까 봐 글쎄 날 지혜공작 사업을 하라고 과업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도 남아서 지혜공작을 하고 싶은데 이놈의 누 때문에 지하투쟁이란 족구에서 최대의 신중성과 민첩성 외에 용감성, 강한 의지가 필요한 어렵고도 간과한 투쟁이다. 그런데 정훈이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인가? 아니다.
이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제 부탁을 들어줘도 이렇고 못하면 그만둬도 다루는 괜히 없습니다. 정운동의 부탁을 명심해 두겠어. 털어내 보기요. 그리고 9월산 후방물자 조직 사업은 다 끝냈어? 전화가 두절되는 바람에 아직. 뭐요? 동은 정말 빨리요. 시간이 없어. 알겠습니다. 정운동무. 예. 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동무가 신천에 내려가 한 달 잘 머물러 있었는데 누이 동생을 만나보지도 않고 외면했다는 게 사실이요? 예. 일이 바빠돌아치다니 끝내. 그러니 죄다 사실이었구만. 동문 너무해. 도연장 동지. 우리가 음전이를 만나보자는 것은 단순한 동양 친척이라는 도의적 감정보다 중요하게는 그가 자기 계급적 본분을 저버린 여성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 공화국 정권을 믿고 일을 잘하도록 이끌어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소? 예, 옳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연장 동지, 옥계국수집 주인이 신소할 일이 있다면서 막무가내로 우기는데 대기시켰습니다. 만나기요. 도위원장 어른, 내 긴이 할 말이 있어서 왔수다. 무슨 말씀인가요? 글쎄, 도내무부에서 우리 집 마차를 몰수해 갔수다. 아니, 왜 말입니까? 예, 전시동원의 제때 응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러니 신소할 게 못 되는군요. 나라가 지금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한 달에 2번 이수나만 우마차 동원까지 배서에 합작했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뭡니까? 도위원장 어른, 지금 시내 장사꾼들이 밀가루를 룩거리로 내다 팔면서 허튼 소리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후퇴를 한다나요? 하지만 난 그런 소리를 귀등으로 들으며 밀가루를 사들이느라 동원을 못 나갔는데, 그 마차를 몰수해가는 내무원까지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소? 그래, 그 내무원이 뭐라고 합니까? 예, 후퇴의 어목한 시련이 시기에 제살궁리만 하는 반동분자라나요? 글쎄, 일자무식한 장사꾼들은 그런 낭설을 한다 치고 도내무원까지 그런 허튼 소리를 죄치고 다니면 됩니까? 예? 난 너무 어기 막혀서 위원장 어른을 찾아왔수다. 제가 너무 실은 사실을 알자고 도의원을 찾아왔는데 너무 큰 소리로 이거 실례했수다. 주인님, 그건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는 최후 승리를 위해서 일시 전략적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예. 그럼 노랑대가리 양놈들이 우리 땅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군. 공화국에서 다음부터 우리 국수집이 더 커지고 더 흥했었는데 바다 건너 미국 오랑캐 놈들이 들어온다니 이젠 다 폐업이지. 폐업이야.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잠깐만. 마차를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시오?
그까지 마찬해서 뭘 하겠어. 공화국 정권 하에서 살아온 내가. 어휴. 인민정권은 우리가 늘상 숨쉬며 사는 공기와 같고 하늘과 같고 땅과 같은 것이라고 느끼며 살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애당초 다른 생활이란 없었고 또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님, 가지 마십시오. 제 생각엔 말입니다. 주인님이 예전 그대로 어깨국수집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양놈들 밑에서 영업을 한다고요? 난 싹거도 치우겠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공화국을 위해 영업을 해야죠. 적들이 강점한 시내에서 지하 공작을 하면 될 게 아닙니까? 예, 내 같은 게 그런 일을 해내겠소. 모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는 것밖에 모르는 내가 말이우다. 주인님, 지하 공작이란 특수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미국 놈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국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내 좀 생각해 보리다. 예, 좋습니다. 시간을 드리지요. 예. 도당위원장 동지 방해돼요. 예, 내 도당위원장입니다. 리영진입니다. 수고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제기할 문제가 있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주요 공작 대상자 명단에서 정훈 위원장을 빼고 다른 사람을 넣을까 합니다. 정운동물요? 예, 선발된 대사에 있습니까? 예. 어떤 동무입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동무가 신천에 내려가 한 달 잘 머물러 있었는데 누이 동생을 만나보지도 않고 외면했다는 게 사실이요? 그러니까 um전이가 더 위원장을 만났단 말인가? 아니면 더 위원장 동무가? 이거 내가 자꾸 더 위원장 동무의 눈에 나는데. 예, 제 박정훈입니다. 아, 서기 동무입니까? 부위원장 노무는 이미 하게 됐던 공작 사업을 그만두기로 하고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군 담당 도 정권 대표로 임명됐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담당한 곳은 신천군입니다. 내일 아침 협의에 참가하십시오. 알겠어, 서기 동무. 이거 정말 신임에 기꺼이 보답하겠어. 예. 재련군! 재련군! 교환수 동무 계속 찼어. 전화를 하다가 두절됐어. 빨리! 도위원장 동지, 선발대를 인솔하고 9월산으로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어? 예, 꺼내놓았어. 재련군이요? 예, 재령군 인민위원장입니다. 네, 리영진이요. 다시 반복하지 않겠으니 명심하여 두소. 우리가 후퇴하게 된다는 소식을 알려주면 군내 인민들 속에서 혼란이 생길 줄 모른다는 동무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거요. 군 위원장 동무, 국민들을 믿으시오. 우리 인민정권은 인민들에게 어떤 정황에서든 항상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진실만을 말해줘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자면 정권기한 일꾼들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라는 것과 최후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는 정치 사상 교양을 벌려야 하오. 선전 사업을 군과 면, 리의 정권기한 일꾼들이 모두가 해야 하오. 권위원장 동무 잊지 마시오. 이건 장군님께서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와 관련하여 주신 과업들을 철저히 두팀없이 집행하기 위한 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취한 조치요. 알겠습니다. 도위원장 동지, 요즘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계급적 원수들의 준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불순 이색분자들과 반동놈들의 암의 작동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치시오. 인민정권의 힘, 인민정권의 무력으로 가차없이 처단하시오. 예,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요. 부부장 동무, 여기가 구월산 월정사이고 여기는 정목사, 대영사, 그리고 이것은 산성이요. 예, 그렇습니다. 동무들은 이제부터 이 산성과 험한 골짜기들의 후방기지를 꾸리시오. 수많은 인원을 수용할 병실들과 인쇄소, 병원, 정미소, 식량창고들을 빨리 지어야겠어. 다시 반복하지만 수많은 인민들이 구월산에 들어올 것을 예견해야 하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율, 신천, 재령, 안악군들에서 구월산에 들어와 적들과 싸울 유격대들이 조직되고 있어. 동무가 책임지고 선발할 때는 그들이 도착하면 거기서 군사훈련을 주는 한편 하루빨리 후방기지를 꾸려야 하오. 저축할 후방물자는 쓰시오. 그 외 현재서 반드시 방향들은 주저하지 말고 즉시 보고하시오. 현재 신천, 재령, 안악, 운일군 소비조합들의 명태는 10톤, 담배는 1만 갑이 있어. 그걸 도소비조합연맹 부위원장 동무를 통해 가업을 졌는데 현재 도착하면 즉시 사람들을 파견하여 접수하시오. 알겠습니다. 부부장 동무, 우린 앞으로 구월산을 군거지로 하여 치열한 유격투쟁을 전개하며 미제 침략자들과 구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오. 난 동무가 맡은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려고 믿어. 떠나오. 시간이 귀중하오. 고기 사업 정령을 동무가 직접 나에게 매일 보고하시오. 도위원장 동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겠어. 서기동무, 독급기관 책임자들과 시군위원장들의 협의회에 담당 정권대표 동무들도 참가시켜야겠어. 예, 알았습니다. 경혜야! 아버지! 네가 어떻게 여기 왔니? 아이쿠, 어디 보자, 어디? 아버지, 내가 지은 밥을 싸가지고 왔다. 그래, 밥이 꿀처럼 나겠구나. 여보, 어서 식사하세요. 서기동무가 있겠는데. 참, 자기는 먼저 했다면서 한사코. 나도 새벽에는 들어가 보내댔는데. 경혜야,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온다고 욕 많이 했지? 아니, 난 아버지가 쿤이란다는 거 다 알아요. 영타. 들을 일 없어? 네, 어서 드세요. 막내가 기침을 안 하오? 절기가 바뀌었는데. 요새 와선 좀 나아요. 참,
여보, 이거 저녁에 정은 아주버님이 가져왔더군요. 오늘이 우리가 성례한 날이라면서. 도 위원장 동지입니까? 여보세요. 이리 줘. 네, 영진이요. 제 부연자입니다. 서해주 연유창에서 끌어내던 연유 땅크가 놈들의 폭격을 맞았습니다. 뭐요? 희생자가 났어? 6명의 허성원들이 희생됐습니다. 반동놈들의 작간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전지불 진호를 하던 정체불명의 두 놈을 붙잡았습니다. 동무가 직접 대책을 취하고 나한테 보고하시오. 알았습니다. 경혜야, 너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불러보지 않겠니? 응, 나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 부를래. 어서 그래라. 정말 경애 노래 들어본 지가 오래구나. 반만년 처음 보는 우리의 자랑 밭가는 농민에게 토지를 주고 빛나는 노동범용 갈 길을 밝혀 세조선 굳은 반석 마련되었다. 이 감격을 생산돌교 산업풍에 모든 힘을 한데 뭉쳐 산업풍에 공설의 불꽃으로 몸을 달구어 우롱찬 마치 소리 높아갈 적에 새 같은 팔다리 경혜야, 어서 마음껏 노래를 불러라. 너 하나만이 아닌 온 나라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운명을 맡겨주시는 김일성 장군께서 계신다. 미국 놈들이 전쟁이 아니라 세상 별짓을 다 한다 해도 우리 장군께서 계시는 한 너희들의 양양한 미래는 끄떡 없다. 영진은 딸의 노래를 들으면서 공화국 창건 당시에 가슴 벅찼던 나날을 회상했으며 주석단에 높이 서 계시던 김일성 장군님의 영상을 그리고 어떻게 마련된 우리 제도인가, 얼마나 긍지높고 희망 넘친 우리의 공화국일까. 장군님께서 세워주시고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우리 공화국의 앞날은 억년토록 휘황찬란할 것이다. 그렇다. 창건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지만 김일성 장군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된 힘을 깨뜨릴 자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 이것을 모르는 이제야말로 얼마나 가소로운 놈들인가.
여보, 당신도 당원인 것만큼 알아둬야겠어. 오늘도 당에서는 장군님께서 주신 세갑들을 집행 간출하기 위한 중대한 비상회의가 있었어. 회의에서 더위 결정한 문제들을 관철하자면 밤낮이 따로 없어야. 예, 알겠어요. 지금 적들이 38선 가까이로 왔어. 우리 공화국 앞에는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어. 저성된 준엄한 정세는 나는 물론 당신도 긴장하게 살 것을 바라고 있어. 아마 내 인생에서 새로운 시기, 가장 책임적인 시기가 도래한 것 같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적들에게 아무것도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가는 공장도 전야의 곡식도 가축들도 안 됩니다. 소개할 수 없는 것은 폭파하고 주저없이 불태워야 합니다. 물자 소개와 수송에서 제기되는 것이 있으면 말하시오. 예, 적들이 우리 옹진군으로 제일 먼저 기어들 것입니다. 헌데 우리에겐 결정적으로 수송대와 수송 역량이 걸립니다. 이런 조건에서 소개 사업을 최단 기간 내에 끝내자면 우선 가능한 것들을 먼저. 그건 안 돼요. 가능하고 쉬운 것만 소개한다는 입장에 선다면 우린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오. 그럼 걸린 문제를 도에서 풀어주시겠습니까? 도에선 풀어줄 게 없어. 군내 수천 명의 당원들, 수만 명의 국민들을 동원시키시오. 그들은 평화적 시기에도 이 민정권을 믿었고 준엄한 시기에도 이 민정권을 믿고 바라볼 것이오. 문제는 우리 일꾼들이 강하게 조직하고 그 선두에서 자기를 바쳐 희생하는 데 있어. 아버지! 운전이야? 아버지! 어서 가자. 국무승사 왔습니다. 예. 도연장방에 대시오. 도연장 동지입니까? 제 부부장입니다. 아, 부부장 동무요? 기다렸어. 그래, 진척 정형은 어떻소? 숨기지 말고 그대로 보고. 계획대로 전개하고 훈련을 시작했는데 신천, 재령, 안악, 운유군들에서 현재까지 보내주게 된 식량과 기타 물자들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알겠어. 재령, 신천, 안악, 운율군 위원장 동무들, 동무들은 어째서 구월산 기지에 보낼 식량과 물자들을 아직도 다 보내지 않았어? 어째서? 도의 책임적인 한 일꾼의 말이 오물거리지 말고 어서 계속하오. 예, 그 일꾼이 9월산은 고린무원의 산이라고 하면서 유격투쟁하기가 곤란하다고 하길래. 뭐요? 신천군 위원장 동무도 그 소리를 들었어? 예, 들었습니다. 동무들은 도대체 뭘요? 그따위 잡소리를 듣고도 왜 통보하지 않았는가? 왜? 동무들은 조선노동당원이 아니요? 구월산 이민 유격대를 저지하라는 건 장군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하며. 난 당원으로서 항상 솔직하게 말하는 데 습관돼 있어. 특히 장군님의 말씀 집행 과정에 대해 논의할 때 더욱 그렇소. 구월산 이민 유격대 조직과 관련하여 반신반의하는 것은
반당적 행위란 말이오. 반당적 행위. 영명하신 장군님께서는 9월산은 골짜기가 많고 산세가 험하오. 산성도 있고 깊고 깊은 골짜기까지 물이 있어서 유격투쟁하기가 좋소 라고 하시었어. 그런데 뭐가 어찌고 어쨌다고? 구리 모래산? 감히 어디다 대고? 모두가 똑똑히 기억해 두시오. 우린 서로 혁명동지이고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말씀 집행에 대해서는 서로 생명을 걸고 담보해야 하오. 신천, 재령, 안악, 운일군 위원장 동들에게 경고하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반복될 때에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하겠소. 앉으시오. 정부 전하요. 도 위원장 리영진 전화 받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 귀체 건강하십니까? 예. 예.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장군님께서 전쟁의 중화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얼마나 분망하십니까? 예. 예. 장군님, 제가 추기 맹류파종에 관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당면한 후대 조직 사변만 바빠 돌아치다 보니 다 제 잘못입니다. 예. 장군님, 힘있게 내밀겠습니다. 부디 신변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장군님께서 우리도의 맹류파종 문제를 두고 심의하셨어. 자식된 전사로서 그 일을 잘 받을 대신 난 또 죄를 지었어. 장군님, 제 운제면 경의하는 장군님의 뜻을 다 받드는 그런 충신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전략적인 후퇴라는 말은 많이 해오면서도 준엄한 중세 속에서 저도 모르게 신심이 나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느냐? 장군님,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국의 조대지에 신념의 씨앗을 묻겠습니다. 전사의 피를 뿌려 붉은 조국 땅에 승리의 씨앗이 움트게 하겠습니다. 사랑은 나의 조국. 사랑은 나의 조국. 심장에 간직한 삶의 질을 죽어도 잃지 않으리. 장군님 꿈의 길이 고요
변함이